일단은요. 이번에 주제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반내 만에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심재철이 난 모르겠다. 다음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은 리더십이 완전 사라져 버린 거죠. 대표 권한 대행마저도 손 놔버린 거죠.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삐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선거 당일날 12시도 되기 전에 사퇴했습니다. 그게 우리 보기엔 당연한 결과이고 예상이 됐었다고 하지만 통합당 내부에서 알아주셔야 될 게 그렇게 큰 권력이 사라지게 되면 권력의 공백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공으로 빨려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자리에 심재철은 사람 하나 바꿔서 기존 권력을 유지하려는 김종인을 세우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조경태 같은 사람은 이 전국위에서 무대를 뛰어다니면서 야 당선인들끼리 새로 판을 짜자라고 외치고 있었고 그 당에 들어오고 싶은 홍준표는 뭔 소리야 내가 들어가서 원래대로 복귀할게 하고 있고 이 권력의 공백, 진공을 통해서 새 권력이 창출되는 과정도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풍선 바람 빠지는 거 여러 번 다시 불었다 하다 보면 커지지도 않고 그냥 빵 터져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위기가 터질 것인지 바람이 안 들어가서 될 것인지 이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 확실한 건 리더십 부재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제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뭘 아셔야 되냐면 의원 자리든 도지사 자리든 이런 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서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 명단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이 아주 큰 착각을 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네트워크로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좀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치. 임기 한 달 동안에. 근데 당선이 안 된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솔직히 심재철이 선배고 사람도 까칠하고 인간성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접을 해줘가지고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못한 거지. 지금처럼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처음서부터 애초에 보였으면은 저 당선 안 된 사람은 절로 가세요. 이랬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야지 정권이 또 창출되는 겁니다. 그런 그 어떤 강력한 그 자리에 대한 인정 네. 그리고 그 인정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복종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집단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철이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 야 내가 아직 임기가 한 달하고 열흘이 남아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원내대표다 내가. 그러니까 당대표가 날아가도 내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니까 일단 당원 당규상에는 내가 제일 세.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김종인을 그냥 꼬셔가지고 데리고 온 상태에서 내가 이제 혹시라도 대법에서 뭐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이 이상하게 나면 내가 경기지사로 출마를 해서 한번 미래를 갖다 해봐야지.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 그렇게 누가 해주냐고. 진짜 조경태나 뭐 여기 또 누구예요? 그 홍준표나 이런 사람. 홍준표가 당내에 있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조경태보다. 그렇겠죠. 예, 아예 대놓고 심재철 같은 경우는 그냥 사퇴하셔 그랬을 거라고. 대놓고. 그런데 그나마 조경태가 그쪽 동네에서는 양반이니까 이제 지네들끼리 당선이 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누구나 다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조경태 인터뷰에서 딱 하나 나왔던 거. 처음에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비대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했을 때 걸어가면서 그분이 이번에 당선이 되셨던가요? 굉장히 얌전하게 얘기한 거예요. 딱 한마디로 시작을 했고 예. 심재철이 빡쳐갖고 그 다음부터 몰고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우택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 정우택도 뭔가 우리 또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도와주는 쪽에서 정말 별의별 펌펌이 다 나왔던 게 그쪽에 의원들 모여갖고 얘기하는 데서 회의할 때 웬만하면 투표를 제대로 합니다. 근데 다들 때려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수 이 손들고 대신 일어서서 기립으로 찬성하시면 일어서시고 이런 편법까지 하다가 심재철 손을 놔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선이 됐어. 30일만 지나면은 나는 의원이고 쟤는 일반인이야. 그런데 내가 왜 쟤한테 권력을 줍니까?
지금 김종인한테 권력을 갖다가 주겠다는 것도 내가 김종인을 모셔와서 어떻게 당을 추스리면은 내 말을 들을 텐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심재철이 옹립을 해버리면 심재철에게 뭔가 일단은 카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사를 갖다 쓸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정신 상태를 좀 의심했어. 기자들도 답답해서 그래. 걔들도 답답해서 그런 게 통합당이 아니라니까. 뭔가 살아야 자기네들 계속 먹고 살 텐데 얘들 왜 이렇게 바보짓 해가면서 그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기자들은 자기네들의 뇌피셜을 쓴 거지 실제 정치 현실을 갖다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사들을 갖다가 막 써갈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 걔는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뭐 무슨 뭐 그렇게 했을걸요. 아마 민주당에서 어떤 원내대표 인사가 당선해서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혼자서 뭐 대표가 떨어진 상태에서 뭘 다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아예 다음번에 출마 선언을 안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인 이인영이 떨어졌어. 떨어진 상태로 지금 대패를 했어. 그런 상태에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이인영 대표가 나서가지고 비대위를 갖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제목이 그럴걸?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지금 희망 고문하듯이 그 보수 지지층들 떨어지지 말라고 이따위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당선인들 중심으로 새 판을 갖다 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니까. 근데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친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당연히 그건 상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가 추대될 뻔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홍준표입니다. 처음에 대선까지 가게끔 판을 제대로 짜겠다. 지금 맞게 되면 당연히 대선 준비해야지. 이 당을 새롭게 하고. 그럴 때 홍준표가 괜찮고 지품도 있고 원로시고 잘하실 거라 믿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김종인이 그래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인물들은 다 쓸모없고 폐기 처리하고 우린 40대 기술원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니까 그날 갑자기 돌아서서 저 양반 내가 두 마디 했더니 갑자기 범죄 사실을 불기 시작하고 정치권 언저리에 기다리지 마라. 요 과정에서 기자들이 홍준표까지 지지해주면 김종인 리더십이 되겠구나 하고 예찬론을 써놨었죠. 그러다가 어제 저녁 때쯤 돼갖고 나왔던 게 김종인 집까지 심재철이 찾아갔지만 결국 와인만 마시고 돌아서 나와. 그러다 오늘 오후에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라 심재철이 뵙게 들면서 한마디 했죠. 홍준표 우리 당 다 사람 다니는데 자꾸 헛소리하지 마라. 까지 나가면서 승질을 다 부린 걸로 봐서 완전히 김종인 비대위 물 건너갔습니다. 예. 끝난 거죠. 예, 심재철은요 이제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원래 공천을 못 받을 각이었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그럼요. 그래서 원내대표에 부득불 출마를 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출신이에요. 그럼요. 근데 나경원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땅히 찍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마치 황교안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재철을 찍어줬거든. 그렇지. 그 당시에 나경원은 친박이 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경원을 찍어줘서 원내대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심재철은 원내대표 되자마자 황교안 빠가 돼버렸잖아. 네. 그러니 그걸 찍어준 사람들이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한테 이미 1, 2년 전부터 발리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쇄신의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얘네들 쇄신은 그런 거 있잖아. 이쪽에서 컷오프 시키고 저쪽에 꼬라박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각이었었는데 결국에는 떨어지고 돌아오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쪽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멸치만 빼고. 하나 네. 조경태. 최고위원 중에서 7명이 떨어졌어요. 그 멸치만 빼고. 네. 그 옆에 있던 신보라는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다들 비웃었죠. 그 전까지도 이미 충분히 창피한 상황이 많았는데 그 전까지 최고위원 다 하고 있다.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거 참 특이한 노릇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금 뭐 비례대표 후보 문제 그리고 오거돈 문제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화력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코멘트가 굉장히 작게 나왔고 애둘러서 나왔을 뿐더러 거기에 자기네들이 답해야 되는 거 리더십이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도 통합을 고려하는데 리더십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할게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공격도 못하고 이 청와대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앞에 나서줘야 됩니다. 네. 나경원이나 황교안 같은 사람이 소리 질러야 그나마 기사화가 되는데 당 대변인 명의로 나오거나 이러니까 영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곽상도 정도 깔아가 좀 살아 들어온 거고 주강당 날라갔죠. 나경원 날라갔죠. 김진태 날라갔죠. 이 리스트만 짜도 막 내가 배가 불러. 아 3일은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 김종인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이게 완전 블랙홀처럼 완전 막 소멸하는 게 보이잖아요. 나는 그게 21대 국회가 열려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대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는 당분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8월에 전당대회 한다고 해도 네. 근데 그 당대표라고 하는 게 관리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공천은 4년이나 남은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로 좀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민주당이 개혁을 하려면 이게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에서 그렇지. 대선 전까지 민주당 이 입장에서 리더십이 안 섰을 때 구심점 없을 때 음. 치고 갈 건 빨리빨리 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지지율도 더 오를 것 같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뭐 사실 지금 현재 뭐 원내대표를 갖다가 선출해 가지고 뭐 지도의 어떤 중심을 뭐 만들어 보겠다 이러는데 근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심해요. 정진석, 주호영, 뭐 박진, 권영세, 김기현, 김태흠, 유희동, 조혜진 뭐 이런 사람인데 삼선 이하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원내대표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지금 현재 그 미통당 내에서 최대 계파가 그래도 친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친박 중에서 고르면 정진석, 주호영, 권영세. 주호영도 근데 완전 친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하고 지금 뭐 권영세 이 정도예요. 근데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권영세가 할 수 있겠어요? 정진석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 쪽이 좀 찬성을 하는 편에 섰었거든. 그리고 이제 뭐 조혜진이 이렇게 좀 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조경태, 조혜진 같은 전반적으로 비박계 그쪽에서 뭔가 하여튼 내가 총대 메고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나서지 않는 한 영이 설 만한 그런 원내대표가 나올 수가 없고 친박 쪽에서는 나와봤자 화합을 못하는 왜냐하면 친박 쪽의 모든 게 친박 쪽에서 사실은 이번 총선도 깨졌죠. 지난번 대선도 깨졌죠. 지방선거 깨졌죠. 깨진 것들의 핵심적인 책임은 다 친박계가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책임을 하나도 안 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내서도 영이 안 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당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 있어요. 비박이 나오면 친박들은 말 안 들을 거야. 친박에서 나오면 비박들은 말 안 들을 거야. 일단 인물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로 나와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인물이 까미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김태흠이나 그 밖에 곽상도 같은 경우는 저격을 하거나 뭔가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그쵸. 괜찮은 것처럼 음모선을 푸는 건 잘해요. 근데 그 그거- 이상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곽상도 언제 잘릴지 몰라 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때문에. 당연히 거기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있지만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림을 그려가기에는 TK 쪽에 딸려오지 않습니다. 저쪽이 그럼요. 지역당이잖아요. 그럼요. 주호영 같은 경우 나가게 되면 TK는 좋아하겠지만 PK가 또 안 따라옵니다. 그렇죠. 이 둘이 또 묘하게 경쟁 관계가 맞아요, 있거든요. 이런 점을 따져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진짜 지역과 상관없이 끌어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 김진태가 붙었다면 그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선거에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큰 표로 만약에 강원도에서 혼자 이겼다라고 가정해 보면 김진태가 모든 걸 끌고 갔겠지만 김진태 낙선 두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 쓸쓸하게 김진태가 자기 이름 새겨져 있는 수저를 자랑하던 음식점이 몇 달 안 돼서 문을 닫았었잖아요. 요번에 딱 그런 케이스가 됐다고 예. 얘기하면서 저 모자도 이제 날라갔고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리더십의 부재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없으면 싸웁니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그럼요. 안 뽑아주면 싸우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정말 싸우는데 그게 정말 밑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건 드문데 이준석과 민경욱이 이렇게 서로 대들면서 싸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는 이준석 사실 어디 한 번도 뽑힌 적도 없는데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몇몇 당에서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그치. 그거 말고는
표 얻은 것도 얼마 안 돼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거 놓고 보면 이준석이 민경욱하고 정책 생명을 걸면서 살짝 움직이는데 지금 요걸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태경이 뭐 하는지 보면은 그쪽 당 리더십이 보일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계파가 지역으로 보면 부산인데 예. 그 부산에서 하태경이 그나마 가장 큰 폭으로 이겼거든요. 가장 큰 개파는 TK지. 아니, 근데 TK인데 이제 부산이 세칭 말하는 그렇죠. 좀 센 애들. 세로 돼 있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TK가 가만히 있는데 하태경이 어떻게 TK랑 붙는가를 보면은 그다음 리더십에 갈 게 보이니까 가끔씩 검색어로 하태경 쳐보시면 뭐 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겠죠. 하태경이 유승민계예요. 유승민계라고. 근데 지금 유승민이 나오면은 과연 친박들이 거기 붙을까? 안 붙지. 통합 과정에서 하태경은 완전히 그 바른미래당계하고 다른 길을 걸었어요. 네. 욕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납작 엎드려 있어 공청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할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잠깐 나눠봤잖아요. 음. 깝깝해. 사람이 없어. 깝깝해. 이 문제는 이게 누구 하나를 막대기를 세워서 리더십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예를 들면 뭐 강력한 추진력 또 다수가 뭐 인정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컨텐츠라든가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걸 갖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대중적 인지도 있던 악행을 일삼던 것들은 싹 날아가고 나니까 이게 리더십을 못 세운 상태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김종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인데 지금 김종인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 같고 김종인 그 새날의 김종인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마음이 한번 빈정상하면 이게 오랫동안 안 가셔진다고. 김종인 말고 그나마 김영호는 공천을 잘못했다고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원로들 가운데서 찾을 겁니다. 근데 원로들 가운데서 제대로 활동할 만한 존중받을 만한 원로들이 그 당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이명박. 그 빵에 계신 분이? 아 이거 농담이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내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죠? 김종인 아예 안 한다 쪽에다 거셨죠. 네. 성수형 아닐 것 끝난 같은데. 거예요. 아 김종인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오늘부로. 이상하면 못해요. 그럼 미통당 어떻게 해? 미통당은 사실상 이제 원내대표를 그만한 사람 중에서 고르고 그거 갖고 싸우고 그러다가 뭐 안철수한테 손 내미는 사람 생기고 그리고 뭐 또 이대로 안 된다 뭐 그러다가 독자적으로 갈라서고 뭐 이런 앞으로 이제 쪼개지는 일만 남았다. 아, 결혼할 줄 알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네. 이 살림을 합치지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가 집이 푸지박산을 알고 있으니까.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남의 당이지만 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모르겠다. 너무 안 되고 있다 진짜. 저쪽에 저 원유철 이쪽에 오히려 미래한국당에서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살아 들어오는 애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예. 미래한국당에 살려고 하게 되면 김태호와 홍준표를 영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당의 당대표를 자연스럽게 물러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자 이렇게 나가야 되면 그 당은 2명을 영입함으로써 그냥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쪽 당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이쪽 당은 다 말 잘 듣는 비례대표들 뿐이잖아요. 윤상현도 있고. 윤상현은 또 달라서 좀 저쪽 당 가갖고 리더십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조용하기가 정말 힘든데 윤상현이 제일 머리 좋은 쪽이다라고 보이는데 이 복잡한 와중에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잠깐 나오던 얘기 그냥 지나갔는데 심재철이 경기도지사가 날아갈 걸 예상하고 김종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맞아요. 공천 받겠다는 술수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정치권의 이야기가 돌잖아요. 정말 얘가 정말 습성이 아주 악랄하네. 악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정치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만 있지 판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못 봐. 아니 아무리 국민들이요 사실 이재명 지사를 호불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행정력을 보여준 사람이면은 심재철로 양이 차겠어요? 그럼요. 설사 날아간다고 치더라도 이재정한테도 지면서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모질이 보는 진짜. 거죠. 자기들이 순수한 욕망의 형태가 남게 된 게 우린 한성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성교는 울면서 박근혜한테 사과하고 지켜드리지 못한다 그러고 물러났었는데 그 전까지 기자들한테 딱 꼬라보면서 걸레질을 하고 앉아있다 이런 막말을 일삼던 자가 이제 은퇴했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래도 끄트머리에 연금이라도 받게끔 모양새 세워줘서 고맙다고 황교안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가 했던 짓이 뭡니까? 권력 잡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순서 뽑겠어 라고 간 거죠. 그렇게 했던 걸 놓고 보면 원유철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순수한 욕망이지만 그래도 아직 정신 있는 자하고 심재철은 요번에 공천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엄청나게 큰 표차로 패했다는 거를 보여주게 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면을 세워야 된다고 순수한 욕망만 남은 거예요. 음. 경기도지사 가서 말아먹더라도 우리는 심재철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재철이 경기도지사 나오면 경기도의 똑똑한 주민들이 반드시 떨어뜨릴 거거든요. 아니 그저 지사직이 날아간다는 가정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람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일단 심재철은 정말 자기 스스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이게 망하는 혹시 거죠. 이재명 지사가 날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아무리 정신없어도 그렇게 날아가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저들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세훈이 날아가면서 사상 최대 빠른 그런 대선이 시작됐던 적이 있잖아요. 2012년 대선이 사실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이렇게 내주면서 그다음부터 그걸 이제 안철수, 박원순 이렇게 가면서 전반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네들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그렇게 바꿔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그런 보수의 세상을 갖다가 반독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시나리오를 써놨어요 지금. 자, 저한테 어쩌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피셜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지자체장들, 지방 정부의 장들이 잘해버리는 것도요. 저들한테는 절망일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혹시나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직이 날아간다고 해도 심재철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요. 최소한 어떻게 날아가도 만약에 오거돈이요. 잘하다가 날아가면 민주당 당선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재밌을 법한 게 이재명 지사의 그 안티들이 있잖아. 네. 심재철 응원하겠네. 그렇지. 미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참. 아무튼 이미 뭐 벌써 시작했어요. 이재명 지사를 갖다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 300 이러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응. 이재명 지사 어마어마가 아니고 한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아니 말고 그 지네들의 명수가 300 인가 봐. 작업들이 작업이 이재명 지사 지금 대법원 판결 임박했다는 그 썰 때문에 이재명 대법원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 집회도 하고 떨어뜨려야 된다고. 아이고. 이게 문 대통령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죠. 당연하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있나. 바보가 아니야. 걔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니까. 그쪽은 정치 걔네 주인이 자영업이라는 따로 거죠. 있어. 맞아요. 뭔가 다른 데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가장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된 경기도지사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은 4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말고 뭐라도 앞에 있는 선거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흔들린 데 있으면 무조건 다 줄대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민주당의 당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부득이한 일로 자신의 잘못으로 그 지자체장에 물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다시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저께 이 규칙대로 따지다 보면은 이 김두관 당선인 같은 경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뭐가 됐건 우리가 낼 때 내야지 선거에 그런 게 어딨냐 얘기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당원 보면서 개인이고 차기 리더십이 결정한 문제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안 내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정말 선비 정신 같은 것들을 내보내고 있다면 저쪽에서는 완전히 어떻게든 하이에나처럼 난 그 자리라가 무슨 도시인지도 모르고 무슨 지사인지도 몰라도 하여간 나가고 싶어라고 떠들 사람들이 득식을 거릴 거니까요. 이런 싸움 모습이 정말 국민들 보기엔 한심해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정민님께서 설마 심재철을 응원하려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응원한다니까요? 저번에 네, 남경필 남경필을 응원 응원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경필 네.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뒤집어졌었는데요. 네. 근데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싫다고 심재철 밀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 우리 편 아니지. 그게 뭐 의심스러우세요? 제가 트윗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그게 똥팔이에요. 그게. 그 우리 편 걔네들이 그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버려. 우리 편 아니야. 그냥 세작인 거예요. 세작 안에 끼어들어 있는. 당연하지. 자, 어쨌건 지금 이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예. 그 이쪽에는 지금 당분간 전당대회가 열리면 뭐 몇 놈이 나서겠죠. 원내대표는 일단 최근에 가장 가깝게 뽑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부터 리더십을 세울 거고 비대위든 전당대회든 갈 텐데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떤 색깔 가진 자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희한하죠.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자리면 올라가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원내대표 잔혹사가 있을 거다. 김성태 출마도 못했지. 맞아요. 나경원 낙선했지. 심재철 낙선했지. 예. 정우택 낙선했지. 딱 4명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원내대표 누가 되든 또 낙선할 거다. 그 원내대표들이 되게 새날을 고소를 했지요. 그렇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음, 자, 알겠습니다. 새날의 파워.
장제원 이런 애가 이제 원내대표 나왔다가 패스트 트랙으로 낙마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글쎄, 참. 예. 장재원은 지금 이제 3선 됐죠. 그러니까요. 오케이. 삼선이니까 원내대표 나갈 수 있거든. 아니 재선도 나가긴 하더라. 사람이 없으면.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요.